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즈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네 번째 시간 샵 0에서 시작해서 3까지 왔네요. 불황은 어떻게 심화되는가? 그나마 일본은 장기화의 요인을 이야기할 때 그나마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 이 돈놀이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무역수지, 또 뭐냐, 금융이라 그러나요? 금융수지라 그러나요? 제가 정확한 말은 못해요. 돈놀이에서, 이 무역수지에서 이 큰 재미를 못 보더라도, 이 돈놀이에서 이 쏠쏠합니다, 이거. 요런 것도 제가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아무튼, 디플레이션도 완만했다. 장기 불황 또는 극심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다. 뭐 자살률도 심하고 막 이런 것들 다 있었지만, 극심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구조 혁신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괜찮겠지.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다 보니까 불황이 장기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대차 대조표 이런 불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대차 대조표. 대차 대조표란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게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산이 있고 한쪽 축은 자산이고 한쪽은 부채예요. 근데 일본은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이 추락하는 현상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부채 또한 쪼그라드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순서대로 보면은 버블 붕괴로 자산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채무를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채무를 줄여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도 줄이고 투자도 줄이고 대출도 줄여 나갔어요. 이름하여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다시 내려옵니다. 초기에는 부동산 관련 기업만 문제가 있었는데 추후에는 관광, 유통, 제조업으로 모든 문제들이 확산되어 갔어요. 개인 주택 융자 부분도 경제 위축과 함께 부실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갔습니다. 실제 경기가 잠재 성장률 이하로 침체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면은 자본, 노동, 기술, 이 모든 것들을 풀 가동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성장률은 수요에 의해서 이게 생산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던데요. 아무튼 잠재 성장률, 실제 성장률보다 잠재 성장률이 높다. 이 말인즉슨 자본도 놀고 노동도 놀고 기술도 논다.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넘친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넘친다. 잠재 성장률 모든 풀 가동이잖아요. 얘는 풀 가동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공급이 넘쳐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심리가 기대 심리가 고착화되고 물가는 하락해도 차입금은 그대로 빚이 이래 무서운 거예요. 차입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실질 채무 부담은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점점 심화되면서 기업이 어려워지자 가계 형편도 악화되는 것. 요걸 바로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우리가 정말 이 미래 세대도 이 일본과 정말 닮아간다면 좀 불운한 모습을 띌 것 같은데요. 일본의 대졸 초임, 연평균 임금 추이를 보면은 거의 몇십 년 전, 한 30년? 40년 똑같아요. 일본 방송 이제 즐겨보는데 보니까 과자 가격이 30년 만인가 40년 만인가 그때만에 과자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것이 아주 다 멈췄어요. 다. 성장이 멈추고 거품이 터지고 성장이 멈추면서 임금도 멈추고 물가 상승도 멈추고 1인당 일본 급여자 소득 1인당 평균 급여 추이를 살펴보면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이 1990년도에 요 정도 수준. 집값이 무한정 오르고 경제가 무한정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돈을 무한정 찍어내가지고 모든 것들이 임금도 2배, 3배 오르고 집값도 2배, 3배 오르고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생기네요. 정규직, 비정규직 요 구성 변화를 봤을 때도 점점 늘어나요. 우리나라도 요거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요. 비정규직,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출산율 봤을 때 일본의 출산율인데요. 이 저점을 찍었을 때가 1.26 우리나라는 얼마인가요? 0.78? 0.78? 이 두 개 숫자도 비교도 안 될 만한 이런 수치. 그 다음에 일본 노인 의료비 현황 이런 것들 보면은 전체 의료비에서 75세 이상 의료비 비중이 35.8%. 우리나라에 이거 예산이 얼마인가요? 500조 조금 넘어가죠 지금. 한 550조 이런 이야기가 들리나요? 네, 그 정도인데
의료에 지출하는 비용이, 우리나라 전 국민 의료에 지출하는 비용이 뭐 의료보험공단 이런 쪽에 들어가서 뭐 통계 살펴보고 하면 뭐 100조 가까이 되는 거,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사보험이라든지 뭐 비보험 적용하는 비보험 뭐 이런 것처럼 다 하면은 누군가는 한 200조 정도, 진짜 이게 이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 엄청난 의료비를 지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이 일본 쉽지 않구나.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은 모습들.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요 1장 제가 시리즈로 벌써 몇 번을 다뤄드렸는데요. 요게 책으로 치면 한 60페이지밖에 안 돼요.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나름 시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더 간추려 드리려고 했는데 저의 전문성도 한계가 있고, 저도 저 책을 정말 대여섯 번 지금 계속 읽어보고 있는 중인데 그 몇 년 전에 읽었을 때와 지금의 느낌이 또 다르네요. 처음 사서 읽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읽었을 때, 읽을 때마다 느낌이 좀 다른데, 저 책에 있는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지금 아까 한국과 일본 좌우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해드렸는데, 왼쪽은 책에 나오는, 일본에 나오는 일본에서 있었던 현상을 그대로 책 내용을 보고 간추린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한국의 상황은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대충 요렇게 했구나 짐작해가지고 정리했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닮아 보이지 않나요? 저 책의 2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좌우, 한국 좌우, 이렇게 일본,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저 책의 저자들, LG경제연구원인가요? 거기 했던 저자들이 느꼈던 한국의 모습, 그리고 지금 2022년의 한국의 모습, 요거는 제가 해봤고요. 요거는 한국의 모습은 그 작가, LG경제연구원에 나왔던 그 연구원들이 비교했는 부분, 요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제가 요거를 영상을 촬영하는 중간에 잠깐 댓글을 봤는데요. 2년 후에 집을 사려고 한다. 그 대구에 있던 어떤 경제방송 하시는 또 그런 유튜브를 보니까 2023년, 2024년 이 최대의 입주 물량이 있는 이 시기를 노려라.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제가 영상은 보진 않았어요. 그 보면 왠지 따라할 것 같고 이래가지고 보진 않았어요. 제가 요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어 했던 내용은 저 금리에 꽂혀서 갑자기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이 2022년 금리가 오르잖아요. 2023년까지 거의 정점을 찍고 금리가 오른다고 봅시다. 지금 1.5%에 있던 것이 한 4%, 4.5%에서 6% 정도 가는 금리를 찍는다. 그러면 2023년도 혹은 4년도에 산다. 이 정점을 찍고 나면 또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잖아요. 아파트 가격도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도 있을 수 있듯이 이 금리도 또 정점을 찍고 나면은 이래 간지고는 안 되겠다. 또 다시 돈 좀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또 금융 완화 정책을 갈 수가 있는데 2024년에 집을 산다. 그러면 요맘때요 이미. 정말 일본처럼 내려간다면 이 지점에서 다시 더 내려가는 이 지점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점이 정말 이 고점 대비 4%, 40% 정도 빠진 지점. 그리고 이때가 2024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금리가 지금의 수준, 현 수준까지 돌아오면은 한 2025년이 되지 않을까. 그럼 난 산다. 그럼 사고 나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다시 올라갈 것이다. 제가 좀 지워볼까요? 제가 조금만 지우고. 2025년.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우리 바닥 찍었어. 다시 올라갈 거야. 그러면 집값 조정은 2021년, 대구는 2021년부터 조정이었으니까요. 1년, 2년, 3년, 4년. 4년간의 조정을 끝내고 집값이 올라갈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분은 요 무렵, 정말 2024년에서 5년, 요 무렵 사도 크게 무슨 관계 있겠나요? 네, 2023년 요 표가 조금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본인의 선택인 거죠. 여기서 될 것이다. 그럼 정말 우리나라 정말 일본처럼 이 하방으로 오버슈팅이 일어날 것이다. 오버슈팅 일어날 것이다. 자, 장담할 수 없어요. 어느 방향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예의주시하고 살펴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일단 금리의 변화는 아주 정말 예민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나중에라도 집을 구매하시거나 이러시는데 그나마 뭐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저는 전문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간추려서 말씀드리는 그 정도. 뭐 이 책의 내용 궁금하시면 이 책 얼마인가요? 14,000원? 네, 뭐 할인하면 12,800원? 제가 마치 책 장사가 된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저거 한 권 정도 보신다면은 야, 정말 저렇게 될까? 저 책 후반부에 시사점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앞으로 점점 더 간추려 드릴게요. 저도 저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뒤에 가면 뭔가 대단한 뭐 해결책이 있나? 아니면 대단한 뭐 투자 비법이라도 숨겨져 있나 했는데 근데 막상 뒷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뾰족한 답을 내려주지는 않긴 했어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도록 계속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